자, 이렇게 7월 14일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러시아 스푸트니크 호유 관련도 많이 밀렸죠. 매일 살펴보고 있는데, 확실히 추세가 완벽하게 돌아가지 못하고 이제 링기적 하는 게 도대체 왜 그러나 봤더니, 역시 WH하고 EMA 승인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그렇죠. 원래 이제 다음 달, 9월 달까지 해서, 8월 달, 9월 달은 가을이긴 하죠, 사실. 자, 이렇게 러시아 스푸트니크 V 백신이 가을 무렵에 이제 EMA와 WHO 승인 기대감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기대감이라는 게 되게 웃긴 게 예전에는 원래 이제 7월 달쯤 이렇게 예상했거든요. 자, 우리 7월 달쯤에 자, 승인해 줄 수 있어. 근데 이게 이제 8월 달로 밀리고 러시아에서 우리 8월 달에 가능할 건데 근데 이제 가을에 나야 된다는 거죠. 물론 승인을 안 해주겠다는 건 아니죠. 지금 보면 사실 이그 람다 변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새벽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새벽 영상에서도 람다 변이 이슈가 또 있죠. 지금 델타 변이도 뻐가운데 거기다가 자 람다 변이까지 생기는 바람에 조금 자 시장 세계적으로 조금 이 코로나하고 싸움이 지루하고 길어지게 생겼습니다. 자, 이 가말레아 국립 전염병 미생물학센터에서 델타 변이든 복수의 코로나19 변이에서 스푸트니크 보호 유지 이렇게 확인했다고 하고요. 자, RDF, 러시아 RDIF가 가을 무렵 자, 스푸트니크 백신이 EMA와 WHO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견해를 공식화했습니다. 예전엔 9월달쯤 된다고 하더니 뭐 9월이면 가을이긴 하니까요. 어쨌거나 13일 타스통신을 비롯한 북수 외신부대에 따르면 키릴 드미트리예프 러시아 국부펀드 자 RDIF 대표가 가을 무렵 유럽 의약품청 EMA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WHO의 스푸트니크 백신 생산을 자 이 승인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안 해준다는 건 아니죠. 하긴 하는데 자꾸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 스푸트니크 V 관련 투자하시는 분들도 조금 지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자 시장도 조금 밀렸죠. 자 코스피 지수가 0.20%, 코스닥은 강보합에서 끝났죠. 0.16%. 나쁘지 않게 끝났는데 여기 전체적으로 보시면 스푸트니크 V 관련주가 조금씩 약 한 2%대 이렇게 밀렸습니다. 이 스푸드니크 V 관주들은 이제 기사를 제가 꾸준히 제가 살펴보는 이유는 잊지 않기 위해서요. 주식이 한 번 더 날아가면 예전에 있던 기사를 한 번 더 써먹으면서 날아가기 때문에 꾸준히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한국크로스가 얼마 전에 이제 이 스푸트니크 라이트 1회 접종이죠. 1회 접종으로 이제 끝내는 백신인데 이 현지 물량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 스푸트니크 라이트 백신의 밸리데이션 배지죠. 이게 검증용 생산물인데 이게 11일 러시아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한국크로스가 이렇게 라이트 생산 시동을 했죠. 그 검증용 물량이 자 이제 이 러시아로 간 거죠. 이렇게 이제 러시아 백신 안 그래도 예전에 이 기사가 이제 7월 5일자 기사인데 자 승인 지연에 한국 CMO 업체가 불안하다는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박스 공급 무산도 우려한되고 수요 변동 문제도 좀 있겠고 자 CM 물량 변동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년 10개 주요 코로나19 백신이 118억에서 210억 도주로 굉장히 늘 걸로 예상되는데 특히 지금은 이 델타 변이 때문에 더 많은 백신이 필요하고 거기다가 이제 이 아까 말씀드렸던 또 다른 변이가 또 하나 들어왔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조금 세계적으로 좀 어수선한데 며칠 전에 이렇게 EU 러시아 코로나19 백신 조건 상호 인정 논의 급물살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가을로 연기가 된 자 이런 분위기입니다. 음, 델타 변이를 막을 수 있다고 스푸트니크 V 백신 효능이 이게 좀 탁월하다고 이렇게 발표했는데 이거를 러시아가 한 거예요. 자, 그냥 다른 데서 해줬으면 좋았는데 러시아에서 한 거고 이렇게 러시아에서 코비와 80%, 스푸트니크 V 90%게 효과적이라는 이런 기사가 있었고 어, 자 이렇게 보시면 부작용이 적다고 하죠. 스푸트니크 V 관련주도 0.5% 그러니까 조금 이 부작용이 없는 이런 형태인데 10만 도수당 548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작용 발생 비율이 0.5% 정도고 자, 지금 이제 1000명대 계속 넘고 있죠. 자, 이게 이제 7월 7일인데 계속 1월부터 계속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지금 조금 안 좋고, 지금 이제 이 수도권도 다 거리두기 했죠. 자, 효온 원샷 백신 스프라이크 국내 독점.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물량이, 자, 검증 물량이 다 갔고, 휴온스 그룹이 이렇게 3트랙 사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게 이 휴미딕스라고 그랬죠. 자, 휴온스, 자, 스푸트니크 라이트, 이렇게 판권 확보. 이 휴메딕스가 올해 매출 수익 모두 늘 거라고 그러고 성장도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연된 것과 관련해서 항상 이렇게 보시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푸트니크 V 관련해서 영향을 받았는데 휴메딕스도 좀 밀렸죠. 사실 휴메딕스가 굉장히 좀 카타로스로 이 친구 보면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좋은데 하루하루 수익이 좀 잘 안 나죠. 자 이렇게 보시면 월봉에서 예전에 뚫어줘야 될 중요한 고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19년도 3월 달에 형성된 32,900원, 33,000원짜리인데 이 자리가
자, 33,000원이요. 이 자리를 깔끔하게 뚫었습니다. 뚫어놓고 뚫을 때 중요한 게 대량 거래를 통해서 뚫었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 뚫을 때 바로 대량 거래. 이 대량 거래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대량 거래 이꼬르 바로 돈이죠. 누군가 돈을 넣어서 이 주식을 매입했다고 보는 게 맞는데, 물론 이 매입했다는 판단은 이 자리에 안 깰 때 얘기예요. 이 자리를 깼다? 그럼 추세가 깨지는 거죠. 근데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5개월선 이해 있죠. 이 녹색선 굵게 그려드린 게 5개월 선인데, 주식이 이 5개월 선에 있을 때 비로소 장기적으로 추세가 잘 유지되는 거예요. 즉, 장기적인 추세는 바로 5개월 선이 확증을 해요. 우리 5개월 선 위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잘 유지되고 있는 거죠. 주봉에서 보시면 예전에 고는 이 선이 5주선인데, 오늘 좀 밀리는 것 같아도 결국 5주선, 옆으로 가는 긴 구간, 이게 길게 이 횡보한 구간, 이 구간이 바로 매물대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자 깔끔하게 뚫어주고 안착을 했기 때문에 주식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어요. 물론 이거 깨면 또 밀려요. 그래서 이러셔서 스푸트니크 V가 저 승인이 나긴 나야 되는데 좀 지루하게 옆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영향 받아야. 자, 일봉에서는 일단 중요하게 지켜줘야 돼. 자, 21선을 잘 지켜주었습니다. 이 21선의 가격이 이렇게 보시면 35,700원대인데 오늘 종가가 36,000원대죠. 그러니까 아직은 좀 잘 끝난 거라 좀 다행이에요. 물론 좀 밀리긴 했어도. 다음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자, 이스입지스가 얼마 전에 이 항암신약 후물질 엽투 거치대가 했죠. ISU 104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알츠하이머 신약 개발 본격화.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 치매 알츠하이머 시장은 계속 커질 거예요. 그러고 당연히 우리나라 정부 정책이나 이 대선 대권 주자들도 당연히 이 치매 관련해서는 새로운 정책이나 이런 게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스입지스가 알츠하이머 신약 개발 들어가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고요. 내년에 임상 신청을 추진하기 때문에 주가가 어디까지 조정받아 올라갈지 모르죠. 이 임상 신청하기 전에 아마 주가가 한번 뛸 건데 꽤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까 지금 당장 바로 이것 때문에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엔 좀 그렇고, 이제 주가가 이제 깨지 않아야 될지 안 깬다가 중요하죠. 자, 글로벌 SAB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혁신적 면역 항암 치료제를 개발 속도를 낸다고 합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셉티스를 보면 월봉이 중요한데 이 친구 월봉 5개월선 깬 게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보시면 이 5개월선 깨지 않아야 된다는데 지금 깨고 내려왔죠, 중간에. 그래서 이 부분 좀 찝찝하고.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월봉 5개월선 가격이 얼마냐면 안 그래 자꾸 밀고 내려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5개월 이 월봉에서 이 봉 하나는 한 달짜리예요. 그러니까 1일부터 31일까지 딱 끝나 이 봉 하나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꼬리 달고 5개월선 또 회복해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월 중에 일단 5개월선을 깨게 되면 약간 경계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거 깼다? 조금 위험한 거죠. 그래서 5개월선 가격이 얼마냐면 요렇게 자 15,900원대예요. 근데 지금 15,900원이 5개월선인데 지금 가격이 14,500원이죠. 그러니까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앞에 있던 이 전 고점들도 지금 다 깨고 내려오고 있고, 이제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변곡점이 바로 이 앞에 하나가 있는데 여기까지 내려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추세가 깨졌는지 안 깨진지 사실 월봉에서는 한 달을 길게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보기가 힘드니까 주봉을 봐야 되는데, 제가 추세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20주선 안 깬다 해야 되고 그랬죠. 근데 지금 20주선을 깨는 상태죠. 보시게 되면 이게 살짝 이탈해 놨는데, 물론 이번 주 거래일이 보시게 되면 자 이제 오늘 수요일이니까 자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이틀이 남았어요. 이 이틀 동안 반드시 20주선 위에 올려놓는 게 중요해요. 깨놓게 되면 다음 주부터 또 20주선 회복하는 걸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20주선 회복해 줄 때 다시 주가가 추세가 턴이 되는데, 깨놓는 건 상당히 위험하긴 해요. 지금 가격으로 보면 14,700원이 20주선인데 살짝 깨놨죠. 자, 일단 목요일, 금요일, 내일 좀 반등을 좀 기대해 보고요. 일봉에서 보면 역시 추세가 좀 깨져 있죠. 이렇게. 자, 상승, 조정, 상승 살짝 깨져 있는데 약간은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 금요일 날 제가 매일 찍으니까 금요일 날 주봉에서 이 추세가 20주선 위에 있는 걸 체크하는 게 좀 중요해서 제가 금요일 날도 꼭 찍어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회사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회사가 좋아도 현재 주가 가치가 높으면 사실 손실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이해하셔야 되고요. 프레이토 바이오파마가 러시아 백신 CMO 공개가 기대가 있는데 자꾸 저렇게 아까처럼 연기가 되는 바람에 조금 무뎌지고 있고, 프랑스에서 이 췌장암 항체 신약 임상 시험 승인을 받았죠. 자, 이 프레이토 바이오파마가 꼭그 스푸트니크 V 관련해서만 있는 건 아니죠. 아까 이세추도 그렇지만 역시나 이렇게 따로 또 제약도 만들고 이렇게 항체 신약 임상 시험 승인도 하고 있습니다. 프레시바이오파마가 프랑스 국립의약품 건강제품 안정청 ANSM에서 췌장암 항체 신약 호물질인 PBB1510 임상 1A 이상 시험 개시 승인을 받았다고 21일 밝혔습니다. 프레시바이오파마 한번 볼까요? 월봉에서 보면 역시 5개선을 깨놓고 예전 저점까지 또 밀고 내려오고 있죠. 아주 머리 아파요.
저 EMA WC 굉장히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요하게 깨지 않아야 될 자리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5개월 선이 둥그스럽게 돌아가는 이 부분인데 여기 가격이 29,000원이에요. 지금 100원 차이 나죠.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 변곡점이 일종의 이 매물대 역할을 해요. 자, 매물대 역할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전에 이 매물대를 뚫었네? 그럼 당연히 여기 자리를 지지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지 못해주면 떨어집니다. 근데 오늘 다행히 종가상 여기를 지지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내일 봐야 되는데 역시 프레이즈 파마도 여기 중요해서 이번 주에 올려놓는 게 중요하고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금요일까지 한번 봐야 되겠죠. 일봉에서 보시면 20선 그냥 깨고 내려왔죠. 그만큼 이 실망감이 큰 거죠. WH나 EMA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이런 영향들이 있는데 일단 내일이라도 확인해서 매일 확인해 드릴 테니까 이 자리 이탈 여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프레스와 백신 항체 약품 사업 속도 회사는 역시 뭐 나쁘지 않아요. 단지, 스푸트니크비 관련 연결되니까 약간 영향을 받는 거죠. 자, 보령자 관계사와 이거 항상 하는 얘기죠. 자, 다음 달에 5천억 정도 이 문값이 있는 바이진스를 청약을 합니다. 이 보령제약을 보면 월봉에서 이렇게 자, 5개월선을 살짝 이탈을 잘 지키고 있었어요, 이 친구. 그러다가 이 스푸트니크비처럼 이 기사 때문에 또 한 번 이탈을 해나가고 있는데 이 자리 이탈하면 사실 긴장은 해야 돼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 하나가 2일부터 31일까지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꼬리 달고 올라갈 수도 있고 여러 상황이 있어서 참고 정도 하시고 주봉에서 일단 20주선 이탈 안 해야 되는데 20주선 이탈했는데 자 불용작은 아직은 지켜주고 있죠. 그래서 크게 추세가 깨졌다? 그런 건 아니에요. 추세는 아직은 괜찮아요. 그래서 이것만 깨지 않는 게 중요하고 일봉에서 보시면 이제 살짝 밀려서 5일선 자리 잡고 있는데 이 5일선 깨지 않아야 되겠죠. 내일 한번 체크해보고 그래서 깨지 않으면 추세는 괜찮아 보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불황조약이 얼마 전에 자유상증도 실시했고 자 이 의약품 연구 개발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 기금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바이넥스에 대한 특별한 기사들이 없긴 한데 사실 예전의 기사들을 봐도 이 친구 예전에 좀 안 좋은 기사와 함께 한 번 좀 무너졌죠. 저도 손해 많이 봤어요. 이 친구 때문에. 자, 어쨌거나 지금 간신간신 이식해서 지켜주고 있죠. 일봉에서도 이 황금일선이 노란선 이건 중요해요. 이건 이제 일봉에서는 21선이지만 월봉에서는 20개월선이 되죠. 자, 20개월간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렸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주식이 장기적으로도 여기를 깨면 안 돼요. 잘 지켜주고 있어야 되는데 아슬아슬하게 지금 이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가격이 26,600원인데 이렇게 딱 여기 와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이 자리 깨게 되면 추세 깨져요. 그러니까 바이낸스 좀 조심하셔야 되고 주봉에서 일단 어제 거는 지지선인데 잘 지키고 있죠. 다행히 여기 딱 지키고 있습니다. 26,600원이 이걸 깨면 안 돼요. 그래서 내일 좀 꼭 이 스푸트니크 관련주도 내일 꼭 반등해줘야 돼서 내일 꼭 찍어 드릴 거고 다시 며칠간 첫좀 다시 찍었죠. 좀 걱정은 되는데 일단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의 거래가 끝나 봐야 알기 때문에 이틀간의 거래를 보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좋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게 제가 이화전기라고 그랬죠. 월봉에서 추세가 우상향으로 잘 뻗어 있어요. 자, 잘 뻗어 있는 곳까지는 좋은데, 아이고. 역시 스푸트니크 V 아까 이 승인과 관련해서 약간 조금 이제 영향은 받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5주선, 5개월, 죄송합니다. 5개월선, 월봉에서 이 추세는 잘 유지하고 있죠. 5개월선 주식이 위에 있다는 얘기는 장기적으로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크게 안 밀릴 거야. 우리 유지 잘 하고 있어. 이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일단 다행인데, 5개월선 가격이 자, 2,260원입니다. 근데 지금 2,280원이죠. 그러니까 아직 5개월선에 이게 있는 거고, 주봉에서 보시면 다행인 건 이렇게 20주선을 잘 지켜주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주선을 잘 지켜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고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20선 살짝 깨놨는데 크게 거래량들이 아직 많지는 않아요.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아직 크지 않아서 살짝 작은 거래량으로 주정받는 거라 이 점은 다행이죠. 밀릴 때 거래량이 실리면서 밀리면 아주 피곤해지는데 이렇게 아직은 크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밀리는 게 아니라 그 점은 조금 다행인데 저 EMA하고 WHO 승인 좀 빨리 났으면 좋겠습니다. 람다 변이부터 지금 델타 변이부터 람다 변이까지 자, 생난리예요. 이 람다 변이 관련해서 새벽 영상 찍어드렸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람다 변이 조사를 해보고 람다 변이 때문에라도 사실은 이 스푸트니크 V도 스푸트니크 V지만 이 진단 키트 자 보시게 되면 이 진단 키트 관련이 되게 좋았죠. 제가 아침 영상에서 이 진단 키트가 말씀드렸어요. 시젠이라고 이제 이 몇 개 말씀드린 게 이제 수젠텍 그라고 이제 시스웍도 며칠 전에 찍었고 근데 어제 하루 쉬었죠 진단 키트가. 제가 이제 겁내지 말고 당일 하루 정도 쉴 수 있어도 여기 상황이 좋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보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팜젠 사이언스도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 코로나가 이 다시 저렇게 이제 번지면서 이 진단 키트가 좀 부족하다고 그래요. 근데 실질적으로 부족하면 자 회사에 어쨌거나 이 성적은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그렇게 반응들을 잘 하고 있는데, 자, 진단키트 관련주 내일 당일 새벽 영상에서도 제가 되도록이면 아침 일찍 나서 찍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새벽에 가능하면 올려드리고, mRNA 관련주 살짝 반등했죠. 사실 어제 mRNA 관련주 많이 무너졌었어요. 어제 약간 조금 이렇게 하락 탔었는데, IG를 필두로 오늘 조금 살아나는, 자, 이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아미노로직스가 생각보다 힘을 못 써서, 월봉에서 보면 추세는 잘 유지하고 있는데, 일단 5개월선 깨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5개월선만 깨지 않거나 이탈하지 않으면, 자, 추세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